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아주 핫한 주제, 또 핫한 기업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I라고 하면 뭐 워낙 핫한 주제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AI 담론을 할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많은 AI 사업이나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페르소나 AI, 페르소나 뭐 일반 명사이긴 합니다만 어떤 기업이고 언제 설립됐는지 대표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페르소나는 IT에서 타겟 고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AI가 약간 환상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환상이 아니라 정말 쓸 수 있는 옵티멀 AI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AI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네.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저희는 AI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음성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어를 이해하는 엔진이라든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엔진, 여러 가지 엔진들을 만들었고요. 그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AI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AI 솔루션을 가지고 SKT, 효성, 네이버에 투자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화이트 라벨링을 해서 AI CC 등의 솔루션들을 공급해서 저희 제품을 세일즈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젠 AI 쪽으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엣지 AI로까지 확대해서 시대적인 흐름하고 아마 가장 좀 맞는 비슷한 그런 분야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 AI 엔진으로 솔루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투자한 기업 SK텔레콤하고 효성에 일단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혹은 상용화된 서비스에 제품을 공급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제품을 화이트 라벨링해서 SK텔레콤 같은 기업이 브랜드를 SKT 로고를 받아서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완성된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SK텔레콤에는 어떤 제품이 지금 쓰고 있습니까? AI CC, AI 컨택 센터입니다. 컨택 네, 그냥 콜센터죠? 그죠. 전화를 AI가 받아주고 상담해 주는 게 이제 AI CC이고요. 네. 국내 AI 시장에서 제일 빨리 시장을 좀 확대했던 게 AI CC고 현재도 거의 우리나라를 제일 견인하는 게 금융 쪽인데 네네. 금융에서 가장 많이 현재 쓰는 게 또 AI CC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SK텔레콤으로부터 SI 투자를 좀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 효성, 네이버 3개사의 SI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그 시리즈 몇이었습니까? A였습니까? 시리즈 B 정도 되고요. B 정도. 밸류션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현재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 네, 네, 당시 맞습니다. 그러면 뭐 SK텔레콤, 효성, 네이버가 같은 밸류로 전부 투자를 받은 겁니까? 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이 그때 제가 잠깐 이제 기억하는 거는 10%대 그 지분율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주요 주주 구성이 지금 대표님과 또 SI 투자한 뭐 네이버 아까 말한 SK텔레콤, 효성은 어떤 목적으로 그 투자를 한 건가요? 효성 ITX 같은 IT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SI적인 목적을 가지고 3개사는 투자가 된 겁니다. 네. 효성이 금융에도 금융 단말기 멀리 있지 않죠. 그런 쪽도 많이 요즘 하고 잘 안 있습니다. 쓰긴 하지만 네, 금융 네. 단말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 실제 공급했던 사례는 아까 SK텔레콤 말씀해 주셨으니까 효과는 어땠습니까? SK텔레콤에는 단발성으로 상품을 하나 판매한 게 아니라 네. 저희 제품을 텔레콤이 계속 판매하고 있는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의 고객들은 주로 금융입니다. 금융국 KB 금융그룹이라든지 우리 뭐 NH 뭐 신한 네. 뭐 JB 그런 뭐 금감원이라든지 네. 이런 공공기관들 뭐 서울시의회 이런 금융부터 공공기관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AI 쓸 때 보통 두 가지 앱에서 그냥 텍스트 베이스로 AI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음성 베이스 AI가 있는데 둘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합니다. 둘 다 하시는 겁니까? 네. 고객들 반응은 혹시 어떤가요?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네. 저희는 이제 단순 상담보다는 업무 처리를 돕는 AI를 했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고 효과적인 그런 AI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모든 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생성형 AI가 채워주면서 거의 뭐 우리가 뭐 장난을 친다든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기존 AI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제는 그 부분을 이제 장난도 치고 고객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지를 더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약간 뭐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면 결국 많은 금융권들 보면 음.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외주를 많이 주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에 AI라는 거는 일자리를 줄이고 사람의 일을 좀 줄이는 데 많이 이제 가 있었다면은 최근에 AI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인력이 그렇게 줄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인력의 재배치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종에 좀 가깝다 보니까 감정 노동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겠다. 그렇죠. 한국에서의 상담이라고 하면은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네.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그리고 몇 명의 전화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카운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해외 상담을 보게 되면 한 명의 고객을 하루 종일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된 상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 상품을 주문하고 전화해서 택배가 안 온다, 뭐 클레임을 걸어도 상담이 친절하지도 않고 빨리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특히 뺑뺑 돌고.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했더니 약간 이제 뉘앙스가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분이 아니죠. 저기 어디 맞습니다. 뭐 베트남이나 네, 이제 네. 중국 뭐 홍콩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대만도 심지어 넘어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전화번호 우리나라 전화번호인데 받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그 정형화된 대답이라면 네. 사람이 대답하나 AI가 대답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정형화된 답변도 잘하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빠른 게 이 AI는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람처럼 검색을 하고 고객님 기다려주세요. 뭐 음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답변해주게 되고 또 채수로 연결이 돼서 전화가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서 답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AICC에 굉장히 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면 몇 가지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네. 하나가 노 GPU 솔루션으로 이제 개발을 하셨다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노 GPU, 노 인터넷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네. 저희가 엔진을 만들고 올 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에서 혁신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 노트북을 들고 와서 AI PC, AI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엔진은 AI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번수를 줄이고 미세 조정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인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퀄리티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AI 엔진을 개발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든다든지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챗GPT 같은 언어 모델들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 서비스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 끊겨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장점도 있고 그렇죠. 아무리 쓰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뭐 우리나라 군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들, 다양한 금융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AI, 노 GPU, 노 인터넷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하드웨어 기반, 뭐 그게 반도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솔루션 기업들 하는 게 엣지 디바이스가 더 낫냐 아니면은 이제 뭐 일부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연성 5G 이상의 통신을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게 더 낫냐라는 이제 뭐 논란들이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뭐 이슈 같은 건데 각자 이제 서로 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페르소나 AI는 철저하게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의 AI를 좀 구현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 CES에서도 되게 놀라웠던 게 젠슨 왕이 나와가지고 피지컬 AI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한 피지컬 AI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로봇, 이 물리적인 로봇 피지컬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피지컬 AI는 물리를 이해하는 디지털 트윈 세상,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된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피지컬 AI에 들어간 핵심적인 게 디지털 트윈이고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이 사실 뭐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시각은 약간 이제는 메타버스가 끝났다. 이제는 뭐가 왔다. 유행이죠. 유행이죠. 요즘 블록체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 엔진들이 결합이 돼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정말로 쓸 수 있는 AI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원천 엔진을 만들었던 거고 이 엔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뭐 빠르게 시장 변화에 맞춰서 반도체를 낼 수도 있고 뭐 온디바이스 AI 할 수도 있고
또 온프라미스 형태의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뭐 AI CC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하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게 저희 페르소나 AI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뭐 반도체, 특히 뭐 SoC나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내부에 대부분 NPU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혹시 뭐 같이 협업을 하다거나 네, 이런 식의 제안을 좀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 요 방송에 나왔던 반도체 회사들도 다 저희 지인들이시고 가까운 네. 분들이셔서 네. 네,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3권 정도 책을 썼는데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가 오기 때문에 반도체에 AI 엔진을 넣어서 팔아야 된다. 인베디드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됐고 샘알트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엣지 AI 시대는 뭐 이미 왔고요. 굉장히 커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많은 협업 요청들이 오고 있고 반도체가 좋긴 한데 문제가 매출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가 팔리는 방법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AI 엔진, 소프트웨어가 팔려야 반도체가 팔리거든요. 그렇죠. 서드 파티들이 네. 많이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엣지형 AI 반도체 엔진들이 판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그러면 너희 엔진과 잘 궁합이 맞는 반도체를 소개해달라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PC나 AI 노트북들 수요가 한 뭐 어느 기관에서 3만 대, 4천 대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랑 친했던 그런 반도체사들이 같이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팔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면서 매출이 0원이었는데 고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혹시 어느 반도체 기업하고 혹은 어느 PC 기업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AI PC하고 AI 노트북은 저희가 삼보컴퓨터하고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삼보가 현재 공공시장에서는 3위 정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조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감초 같은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네. 꽤 큰 회사. 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대기업은 철수했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NPU 쪽은 뭐 모빌리티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퓨리오사 같은 기업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공공 쪽도 같이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수 시장이지 않습니까? 조달 시장 자체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대기업들은 이제 뭐 들어올 수가 애초에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그 외국 기업들하고 반도체 기업들하고 얘기하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CES에 나갔을 때 네.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로봇 회사가 있었어요. 네. 요즘에 로봇 개도 나오고 뭐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앨런 머스크도 극찬한 그 회사인데 네. 이족주행 로봇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네. 그 회사에서 로봇콜을 받아서 현재 저희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파견을 가 있습니다. 혹시 그 회사 얼마 전에 로봇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그 회사입니까? 그 회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네. 두 개의 로봇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느 회사인지? 혼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굉장히 민감한 단계라서 예. 국제적인 준비니까 뇌 영역에 대해서 저희 엔진이 들어가서 말에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로봇을 만드는 부분에 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 매출이 그래도 꽤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 매출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네, 저희는 우선은 작년에 매출은 104억 정도 104억 원. 매출액의 한 40% 정도는 구독으로 전환이 돼서 구독은 구독은 기업용 구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B2B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용은 나오고 있고 SI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매출이 엔진과 솔루션 매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중견 대기업의 기업들보다도 매출의 좀 질이나 볼륨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04억 원,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 재작년까지는 흑자가 많이 났고요. 작년에는 이제 IPO 준비 때문에 약간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IPO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IPO는 올 하반기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관사도 정하셨겠네요? 네, 저희 주관사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삼성증권으로. 네, 삼성증권으로. 네. 그러면 마지막 시리즈 C나 이런 거 투자도 좀 뭐 받으실 예정, 뭐 이제 프리 IPO 같은 투자도 받으실 건지.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제안들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청구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장은 내년 정도로 봐야겠네요. 생각보다 빨리 이제 업무적인 뭐 매출 성장이나 IPO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AI 열풍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요 안에 바운더리 내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다 B2B 솔루션들이잖아요. 그거 외에 조금 뭐 기업 내에 어떤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협업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가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챗봇이나 콜봇, AI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스마트 튜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성 엔진들, 자연어 이해 엔진들, 그리고 생성형 AI를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솔루션,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챗 GPT가 터졌을 때 네. MOU를 맺고 공동사업하는 게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예. KGPT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KGPT라고 하는 솔루션들, 요즘에 RAG라고 하죠. 네. 문서를 이해하고 판단해서 답변해주는 검색, 증강, 생성 같은 그런 기술들이 탑재된 솔루션들, 다양한 솔루션들이 B2B로 공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한 3년 전부터 이미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경쟁해서 젠 AI 컴페티션에 나가서 작년에는 이제 테크 어워드에서 1위를 수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CES에서 상을 받았고 계속해서 글로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매출 목표는 300억입니다. 300억. 네.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하시는. 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의 성장도 매년 네. 저희가 2~3배씩 원래 해왔었던 거고, 네. 작년에는 이제 엣지와 젠 AI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이 뭐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됐던 거고요. 올해는 이제 계획대로 좀 성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사업을 네, 하세요? 엣지 AI 쪽에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그 AI 노트북 그리고 AI PC를 선보와 손잡고 제품화를 했습니다. 그건 일반에 네. 팔기보다는 저희 대부분 조달 시장에. 네, 맞습니다. 일단 조달 시장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민간 시장에서도 금융사들의 좀 수요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군도 마찬가지고 엣지 디바이스의 장점이 보안과 비용이니까 그런 면에서 금융도 가장 적합한 또 시장입니다. 그게 올해 매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네, 된다. 그게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절반 생각을 하고 정도로.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AR 글래스 사업도 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AR 글래스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직접적으로 글래스를 제조하거나 하는 제조사는 아니고요. 네.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AR 글래스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AR 글래스는 넥스트 디바이스로서 혁신을 가져올 디바이스입니다. 갑자기 이제 구글 글래스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네. 그쵸, 기대만큼은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제 한 2년, 3년 하다가 접었잖아요, 구글은. 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뭐 메타버스 나오고 다시 맞습니다. 할 것처럼 네. 나오다가 지금 요즘은 또 좀 가라앉아 있고요. 근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간 게 네. 메타가 만든 메타의 그 AR 글래스가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이런 안경과 동일한 크기이고요. 네. 굉장히 가볍고 네. 쓰기만 하면 증강현실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아주 상용화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CES 있을 때도 어떤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이 메타의 글래스를 끼고 왔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명함을 달라 그래서 드렸더니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가져가나 했더니 이게 딱 찍더니 갑자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네.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네. 그 상대방은 내 정보를 알고 질문하는 거죠. 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하드웨어 성능이 아주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거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해요.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디바이스가 좋아도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구글 글래스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드웨어적인 부족함을 서비스로 메꿔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약간 사상국악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뭐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요즘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메타의 글래스를 선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레이벤 같은 그 선글라스를 만드는 네. 기업도 같이 테크 기술이 협력이 되면서 선글라스 형태의 글래스가 나왔고 CES에서도 올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AR 글래스를 끼고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모습을 한다든지 저도 써봤는데 아주 가볍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곧 머지않아서 정말 모두가 쓰고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런 디바이스도 결국에는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엔진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엣지 통신을 하면 그만큼 많은 그렇죠. 전력을 써야 되고 배터리 소모가 맞습니다. 빠르니까 네. 그러려면은 그렇죠. 그렇죠. 페르소나 AI 같은 네, 엣지 맞습니다. 형태의 엔진, 컴팩트한 엔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신 거고. 네, 저희 페르소나를 창업한 이유도 그런 이유였었고요.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봤더니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는데 핸들은 없어질 거다. 네. 그럼 이제 말로 컨트롤을 다 할 텐데 네. 해킹이 되게 되는 순간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사고가 날 거고 네.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인 게 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엔진이 다 엣지로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2017년에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엔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고 그중에 넥스트 디바이스가 이 휴대폰 다음에 뭐가 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AR 글래스였습니다. 검색의 패러다임도 이제 이걸로 바뀔 거고 지금 인터넷을 다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미래에도 AR 글래스를 이걸로 블루투스로 잡아서 이걸 쓸까? 귀찮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 엔진들이 경량화돼서 이 안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뭘로 할까요? 뭔가 제스처로 할까요? 제스처보다는 다 말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엔진들, 자연어를 이해하는 엔진들, 그리고 젠 AI 엔진들, 추론하는 엔진들이 다 경량화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 AI 시장이 지금도 예측이 되는 게 약 240조 시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엔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 확장성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엔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드 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이런 거를 뭐 개발자 어떤 컨퍼런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엔진의 어떤 외부 판매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 모델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기업에 좀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엔진들을 가지고 여러 서비스를 많이 만드시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느낌의 비즈니스를 저희가 해왔다면은 지금 이후에 앞으로는 B2C 형태, 일반 네.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네. 그런 서비스도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플도 출시를 해서 노 인터넷, 노 GPU로 그냥 핸드폰에서 누구나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 최근에 지브리 만드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할 때마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GPU 녹는답니다. 네, GPU 녹잖아요. 환경 네. 파괴에 대한 주범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플만 설치하면 무제한으로 지브리 스타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언제 내는 혹시? 제가 3개월 정도 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중장기 경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엣지 AI 시장에 네.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로봇이 놀라웠던 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족주행 로봇을 뒤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이 안에는 GPU가 없기 때문에 엣지 엔진들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GPU가 필요 없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로봇 회사들로부터 로봇크를 받았던 거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일단 뭐 생산 현장, 그럼요.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특히 제조 안전, 현장. 뭐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위험의 외주화를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장이라던가 어. 군 방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지금도 세계적인 드론 회사들 뭐 실드 AI 같은 것들을 보면은 수직으로 드론이 뜨는데 여기도 엣지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앞으로는 미래가 모든 장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국 군에서도 다양한 기관들과 같이 또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 방산 쪽으로도 지금 하시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엣지가 필요한 모든 곳들에게 엔진을 넣어서 글로벌 무대에 도전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커갈 예정입니다. 뭐 올해 이미 주관사도 정하셨고 연내 이제 기술특례 상장 신청을 하셔서 네. 연내 상장까지 좀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승재 페르소나 AI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